K7의 단점은 껑충한 느낌이라고 할까? 약간 올라와 있다. K7이나 그랜저는 고민 안 해봤어. 차를 그냥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느낌 행복이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신조에 잡으려고 잡으려고 액션을 취하다가 아니구나 하는 제가 기통을 선택한 이유가 안녕하세요, 황기사입니다. 2019년 6월에 출시됐죠. 기아 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바로 K7 프리미어입니다. K7 프리미어는 고급진 중후함, 그리고 거기에 젊은 세련된 디자인까지 골고루 갖춘 칭찬할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 뿐만 아니라 30, 40대 소비자까지 구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 대학 동기이자 K7 차주분을 모셔봤거든요. 그럼 가볍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황기사님 대학 동기이자 31살 K7 운전수 아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소개 좀 가볍게 좀 해줘. 저는 차를 2020년 6월에 구매를 했고요. K7 3.0 시그니처 모델로 풀옵션 모델입니다. 풀옵션이요? 네네. 총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죠? 지금 5,784km 달리고 있습니다. 네, 완전 신차네 지금? 그러면 K7을 구매한 이유가 어떻게 되지? 원래는 K5를 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JF 모델이죠. 2.5세대. 그거 탈 때 K7 2세대 풀체인지가 나왔었어요. 그걸 보면서 돈 조금만 더 보태서 K7 살 걸 후회를 하고 있다가 마침 또 그 다음에 이거 페리스 리프트 모델이 나오면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K7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K7을 구매할 때 이 차랑 동시에 구매했던 차는 없었어? 구매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봤었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기교를 했던 게 기아 스팅어입니다. 스팅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스팅어를 사려고 소카 빌려가지고 한번 타보기도 하고 시승도 해봤는데 2.0 터보를 타려고 했었고 옵션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풀옵션끼리 비교했을 때 K7보다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2.0 터보에 옵션 넣은 게 K7 3.0에 옵션 넣은 것보다 비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를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차를 바꾸면 오래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스팅어보다는 K7이 조금 더 부모님도 모시기 편하고 나중에 가족이 생겼을 때도 좀 오래 타기는 편할 것 같아서 K7으로 마음을 굳히게 됐었죠. 그리고 항상 이제 대한민국 30, 40대 대한민국 남자들이 고민 아니에요. K7이나 그랜저는 고민 안 해봤어. 그랜저도 고민은 했었는데 디자인이 좀 압도적으로 K7에 좀 끌려서, 그리고 약간 기아에 대한 브랜드 충성심 그런 게 좀 있어서. 근데보다는 내가 볼 때 그랜저보다 이 K7이 디자인이 좀 더 젊은 감성이라는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그렇지만 이제 준대형 세단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아파트라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잖아. K7을 구매할 때 주변 반응은 어땠어? 이 차를 샀을 때가 이제 막 30살 됐을 때였는데, 회사 선배들이나 친구들도 뭐 아저씨냐, 준대형을 사냐, 뭐하러 그런 차를 사냐, 차라리 스팅어를 사라, 주변에서도?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구매하고 보여주니까 차 이쁘다, 실제로 보니까 괜찮네, 잘 산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주변 사람들이 실내도 보고 실외 보고 하니까. 그쵸. 실외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터넷으로도 보고 하니까 실내를 보더니 이제 괜찮다. 제 생각은 차는 인테리어가 이뻐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주로 안에를 보지 뭐 밖을 보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건 맞지. 이런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되게 신선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스팅어랑 동시에 고민했다고 했는데 스팅어는 2.0 터보였잖아. 이건 3.0인데 K7 2.5는 고민 안 해봤어? 2.5도 고민을 했었고, 심지어 하이브리드도 고민했었고, 세 개 모델을 다 시승을 해봤었습니다. 2.5는 타보니까 실제 엔진은 2500cc로 K5보다 500cc 더 높은 엔진이잖아요. 근데도 오히려 차가 무거워서 그런지 K5보다 치고 나가는 느낌이 처음 스타트할 때 치고 나가는 느낌이 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는 배제를 했었고, 하이브리드를 사냐 3.0을 사냐 했는데, 처음에 스타트할 때 주행 질감 같은 건 하이브리드가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이브리드로 마음이 좀 기울었었는데, 근데 차값이 좀 비싸잖아요, 하이브리드가. 그것도 그렇고 주행거리가 이제 연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행을 너가 뭐 한 2만 3만 타면 네. 하이브리드가 좋겠지만 어차피 차값 대비 제가 연비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3.0 람다 엔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엔진이라서 하이브리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고장 포인트도 좀 적고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네, 3.0으로. K7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일단 뭐 3000cc이기도 하다 보니까 되게 조용합니다, 차가. 제로백이 높은 차는 아니에요. 근데 7, 80km에서 한 100km까지 올라갈 때 정말 빨리 올라가고 부드럽게 올라가고 그런 경쾌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6기통 감성이니까 좀 차가 잘 나가고. 제가 6기통을 선택한 이유가 인생의 마지막 내연기관 차가 아닐까 싶어서. 아하. 그래서 6기통을 선택한 것도 있어서 장점이고, 뒤가 정말 광활해요. 그래서 누구를 태우든 간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너비와 승차감이 아닐까. 엄청 넓어서 제가 키가 185인데 무릎 공간이 이제 주먹이 한 서너 개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공간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185인데도 네.
꽤 지금 여유가 있어. 또 이제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디자인은 빼놓을 수가 없지. 내가 디자인이요? 봐도 앞에는 진짜 난 깜짝 놀랐어. 마세라티 보는 것 같아. 마세라티는 오히려 이 차를 사고 마세라티 이제 르반떼를 보고 아, 비슷한 룩이 있구나라고 이제 알았거든요. 그거 보고 너도 이제 비슷한 것 같다. 그쵸. 근데 뭐 마세라티를 닮아서 좋다기보다는 그냥 케이스물 자체가 좋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마세라티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데일라이트도 약간 Z자 모양으로 딱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네. 좀 신선했어 난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난 개인적으로 네. 난 좀 아쉬웠던 게 정말 이뻐 정말 이쁜데 그 기존 K7에 있던 여기 시계 있잖아. 아. 그 고급진 시계가 없다는 게 난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시계 어디 갔냐고. 나뿐만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이 물어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디지털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기존의 K5에 타다가 K7으로 바꿔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 중에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디지털 클러스터였어요. 아무래도 저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적인 감성이랄까 그런 걸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계가 없는 게 더 잘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인테리어 상태에다가 시계를 어디 하나 두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전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계는 약간 고급진 감은 있지만 약간 올드한 감성은 살짝 그쵸. 있잖아. 98년도에 우리 아빠 친구가 나한테 이제 스타크래프트 CD 주면서 그 아저씨가 타던 차가 다이너스티였는데 거기 시계 아. 박혀있던 거 초딩 때 요 시계 보고 나서 와 이게 고급이구나. 그리고 요거 실내 봤을 때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여기 버튼식 기어봉인데 요거 지금 전자식 기어봉. 맞아요.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 그랜저보다 훨씬 좋은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버튼식을 타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 놀러 갔을 때 그랜저는 아니었고 그치. 소나타 DM8 버튼식을 타봤는데 익숙치가 않은 이질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남자라면 딱 기어봉 그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손도 올려놓고 가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색하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그럼 또 다른 장점은 없을까? 차급이 그래도 준대형이다 보니까 옵션이 되게 풍부해요. 예를 들어서 방향지 시동을 켰을 때 카메라 좌측면 우측면이 보이는 축구방면이 보이는 이제 그런 기능도 있고 서라운드뷰가 요새 차로 다 있으니까. 서라운드 뷰도 내가 보니까 화질이 진짜 좋더라고. 맞아요. 풍부한 옵션이 장점인 것 같다. 네네. 제가 K5를 살 때만 해도 풀옵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동 트렁크 이런 게 없었거든요. 뒤에 햇빛 가리개도 별로 쓰진 않지만 그런 기능도 있고 해서 뭔가 이제 마음이 든든하다 할까? 옵션이 많아서. K7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 일단 제가 전에 타던 차가 K5라서 이제 K5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점은 연비가 안 좋습니다. 3000cc다 보니까 제 연비가 K5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원래는 기름을 거의 한 달 반에 한 번씩 넣었었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넣고 있죠. 연비가 그 평균적으로 뭐 고속도로랑 시내 중에 합쳤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 거야? 보통 9에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장거리로 아예 막 몇백 킬로씩 고속도로를 탈 때는 한 14, 15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고속이랑 일반 국도 5대5 주행했을 때는 보통 9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뭐 서울 시내 올림픽 대로 내가 있다던가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 그러니까 이제 도로 교통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막힐 때는 6, 7 나올 때도 있고요. 잘 간다 했을 때는 9에서 10 정도. 연비를 고려했으면 사면 안 되는 차였죠. 또 다른 단점은 없을까? 이거는 K7뿐만 아니라 그랜저나 K5, 소나타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저녁에 약간 번화가 쪽 붉은 불토에 네, 그쵸. 오른쪽 차선 타고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움츠러지는 게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야? 택신저를 잡으려고 택시인 줄 알고 술 취한 상태에서 손을 흔들고 이런 경우는 본 적 어, 없는데 어. 잡으려고 액션을 취하다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움찔움찔하는 모습을 그거 진짜 봤어? 몇 번 봤습니다. 저 그게 정말 아쉬워요. K7도 특히 흰색이다 보니까 같은 색깔이잖아요. 같은 디자인에. K5 탈 때는 그래도 색깔이 좀 쥐색이어가지고 택시로 오해받는다던가 뭐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확실히 흰색을 사고 나니까 사람들이 움찔움찔하는 게 보이고 택시인 줄 이제 아니 지금 저 앞에 택시도 흰색이야 지금. 그니까요. 근데 그건 대박이야. 진짜 움찔움찔 한다는 건 난 생각을 못 해봤거든.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 간혹 그럽니다. 일본 도요타처럼 이렇게 거기는 택시 전용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소나타 DM8처럼 아예 택시 모델을 안 만든다든지 그렇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죠. 그렇게 누가 봐도 사실 위에 캡만 달면은 택시랑 다를 게 없잖아요. 캡만 달면은 캡 달고 미터기만 꽂으면 뭐 그렇지. 택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또 단점이죠.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 준대형 세단의 풀옵션인데도 불구하고 마우라 머플러 공갈 머플러입니다. 공간 머플러가 뭐야? 실제로 머플러 구멍에서 배기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페이크 가라 머플러다. 그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뚫려있지 않고 뚫려있지 않고 밑으로 들어가 있고 디자인만 그냥 머플러처럼. 제가 알기로 그랜저 iG만 해도 머플러 공갈이 아닌 걸로 알고 뚫려있지.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거는 준대형 세단의 풀옵션인데 후방에 턴 시그널이 아직도 할로겐이라는 점. 제가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우디 같은 차들 보면은 무빙 턴 시그널 되게 이쁘잖아요. 그거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왜 안 넣어주나. 요새 대세인데 그니까요. 다마 전구라고 부르잖아. 그쵸, 할로겐. 다마 전구, 네. 할로겐 전구. 하다못해 무빙 턴 시그널이 아니고 그냥 LED만 넣어줘도 그렇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랜저는 상위 트림 가면은 그 후면 LED 방향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거든. 동급인데 K7은 왜 저걸 안 넣어줬을까? 그래서 동호회 카페가 보면은 저거 튜닝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는 순정차 상태로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작업을 할 계획은 없지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를 선택하고 말고의 그런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긴 그렇지. 한데 네, 그래도 좀 아쉽다. 아쉽다. 전면부는 너무 이쁜데 후면부가 약간 조금 어색하다. 저도 처음에 약간 껑충한 느낌이라고 할까? 약간
올라와 있다. 그 위로 약간 살짝 쏠려있는 느낌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그 절지선. 아, 좋지선. 지금이야 이제 뭐 익숙해지고 하니까 별 생각은 없는데 차라리 그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있잖아요. 그렇지. 그 뒷모습이 전 진짜 이쁘다 생각하거든요. 일자로 쫙 이어져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만들었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죠.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센터페이시 하나 기어봉 주변에 보면 가죽으로 돼 있거든. 근데 요건 지금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뭐 단점이 아닌가?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는 하이그로시가 있으니까 되게 고급스럽기도 하고 약간 신선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반짝반짝하니까. 그쵸. 근데 쓰다 보니까 지문도 지문인데 먼지가 진짜 잘 보여요. 맞아, 나도 이거 공감해. 그래서 수시로 닦아내긴 하는데 그럼 또 기스나. 그쵸. 기스가 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몇 년 더 이 상태로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카본이나 이런 걸로 랩핑을 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가 쫙 길게 이어졌고 은은하게 쭉 나오는데 이거 앰비언트가 여기 되게 짧게 있더라고. 아, 그 그쵸. 앰비언트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어? 사실 제가 뭐 라섹 수술을 한 것도 있고 야간에 좀 빛번짐이 좀 있어요, 눈에.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내비를 쓸 때도 밝기를 최소로 해놓고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도 오히려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되게. 차라리 이 정도만 있는 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싶기도 하고. 그 전에 타던 차가 네. 2.5세대 K5라고 얘기를 했는데 뜬금없지만 K5를 타봤던 입장에서 K5에 대한 그 양카 안 좋은 이미지도 있잖아. 그거에 그쵸.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K5를 산다고 했을 때, 샀을 때, 타고 다닐 때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 양카 왜 샀냐고, 과학 오욱이 아니냐고, 그게 지금- 과학자냐고 이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과학자냐고? 네, 처음에는 좀 이제 기분이 뭐 했죠. 나도 큰 돈 주고 그렇지. 샀는데 이미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주행을 하면서 보면은 과학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칼치기 하는 차들 보면은 10중 8구는 흰색 K5 그렇더라고요. 근데 양카 이미지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차가 이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디자인 이쁘고 차를 잘 만들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인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쉽지 않게 잘 탔었습니다. 그럼 K7의 한 달 유지비가 되게 궁금하거든. 기름값이야 뭐 주행거리에 비례하니까 제가 한 달에 기름을 거의 한 번밖에 안 넣어요. 기름값 한 달 10만 원? 많이 안 타니까. 네. 포함 연비 한 9에서 10 정도? 네, 그 정도 나오고 이제 세금은 올해는 연납으로 내긴 했는데 10% 할인 받아가지고 68만 원인가? 보험료는 이제 아버지 명의로 같이 가입을 해가지고 1년에 6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하면은 운전 경력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더 비싸게 나오는데 아버지 명의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었죠. K5 때는 얼마나 왔어? 아, 이게 바로 또 K5의 양가에 대한 또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왜? K5보다 K7의 보험료 더 싸요. 아, 이게 CC가 높은데도? 네, 높은데도 더 싸요. 같은 풀옵션이기도 했고 가격은 거의 1000만 원 이상 비싼데 더 쌉니다. 이게 차량 모델의 사고율 같은 게 좀 반영이 된다 하더라고요. 보험료에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K5 타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젊을 수도 있고. 과학자형들이니까. 그쵸, 과학자님들 많으시니까. K5 처음 샀을 때 140 냈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 명의로 가입했었는데도 물론 제가 운전 경력이 진짜 짧을 때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지금 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로 똑같이 했는데도 네. 그때 140이고 지금은 60. 네. 차이 많이 나긴 하구나. 엔진 오일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새 차여서 뭐 낸건 없는데. K5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 3000km에 한번 갈았는데 K7은 이제 준대형이고 좀 가격이 나가는 차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엔진오일 쿠폰을 4장 줍니다. K5는 한 장 주는데 K7 4장 주더라고요. K7이 2020년 10월에 그 연식 변경이 되면서 네. 옵션이 하나 생겼잖아. 그 세로 그릴이었는데 요 가로 그릴, 네, 요 맞아요. 고야드 에디션. 맞아. 요거를 지금 옵션을 추가할 수 있게 생겼는데 그 디자인 어떤 것 같아? 이걸 왜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좀 했었어요. 그리고 하신 나도. 분들은 뭐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세로 그릴은 K7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또 굳이 고기 비닐 같은 고야드 에디션 보면서 이걸 누가 선택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동호회 카페 보면은 그걸로 이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디까지나 뭐 디자인은 개인 취향 개인 취향이니까. 네. 나도 솔직히 세로 그릴이 더 이쁜 것 같아. 저는 돈 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하고 나서 한 6,000km 정도 타고 있는데 K5에서 K7으로 넘어오고 나서 K7 구매한 걸 후회한 적은 없어? 항상 선택에는 후회가 따르잖아요. 지금도 길 가던 스트리머 보면은 아 지금 나이에 저걸 샀어야 된 건데 나중에 가면 더 나이 많아지면 못할 텐데. 네,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제 비슷한 가격대면은 벤츠 C클래스나 BM 3 시리즈 정도는 노려볼만 하잖아요. 그렇지, 프로비니까. 그것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죠. 아직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호기심이긴 한데 후회라기보다는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성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만족하는 거야. 충분히 만족해요. 제가 어차피 막 쏘고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라서 항상 정속 주행에 교통법규 잘 지키고 주행하다 보니까 성능적인 면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데 뭐랄까 사실 차가 단순히 주행하는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차를 그냥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느끼는 행복이 있잖아요.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연 만 킬로도 안 타면서 차를 바꾼 이유가 그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죠. 못 타본 차들. 그 호기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끝도 없을 것 같아. 지금 K7 너가 풀옵션을 타고 있잖아. 네네.
이 풀옵션을 타고 있지만 이 옵션을 추천을 좀 하고 싶고 요거는 조금 비추천한다 그런 게 좀 있을까? 제가 옵션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제 옵션에 대한 제 생각은, 저는 차를 구매할 때마다 항상 풀옵션을 구매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항상 굳이 풀옵션을 뭐하러 하냐, 써도 쓰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현대기아의 옵션 장난질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옵션이 많은 차를 항상 타왔고, 느낀 점은 항상 안 쓰는 건 없다, 있으면 다 쓴다. 어차피 뭐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안 쓰는 게 나은 거죠, 차라리. 그리고 이제 모든 옵션이 애프터마켓 나와서 하면 더 비싸요. 항상 퀄리티도 떨어지고. 사제로 달면 네, 블랙박스 이런 거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처음 살 때 아쉽지 않게끔 다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풀옵션 하게 된 거고, 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차값을 좀 줄이려고 옵션 어떤 걸 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HUD를 원래 빼려고 했었어요. 굳이 저게 필요할까. 근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일단 시선이 일로 안 가도 돼요. 내비게이션으로 정면만 보고 갈 수 있으니까. 진짜 이 옵션 너무 좋다 이런 거 있어? 서라운드 뷰죠, 무엇보다. K5 탈 때보다 차가 커지다 보니까 좀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길이는 괜찮은데 차폭감이 진짜 정말 없어가지고,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서라운드 뷰가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었죠. 이게 없었으면 아마 몇 번 긁었을 거예요. 이 옵션은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 거 있어? 예전에도 그랬고, 썬루프는 솔직히 필요 없다 생각해요. 실제로 열어본 적이 한 2번 있나? 굳이 이걸 왜 했냐면은, 흰색 차다 보니까 썬루프를 안 하면은 대머리가 돼요, 차가.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랩핑을 할까 하다가 차라리 그냥 순정 상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핑도 이제 주기적으로 또 갈아줘야 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차라리 차를 선택할 때 위에를, 도장을 검은색을 할 수 있게끔 선택지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건 좀 새롭네. 저는 그게 낫다고 봐요. 어차피 검은색 때문에 썬루프를 선택한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K7 같은 경우는 뭐 서자 아니면 현대자동차의 베타 테스터다라는 그런 약간의 아쉬운 오명이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랜저에 가려진 명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풀체인지인 K8이 나오긴 하지만 앞으로 K7 프리미어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나중에 중고차를 구매하시더라도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살포시 잊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 차주 인터뷰를 좀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연락처로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